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재무제표 분석 7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는데요. 1번 자기자본이익률, 2번 총자산이익률, 3번 총자산 회전율, 4번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 5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6번 뒤풍 분석, 7번 주당이익과 주가수익률입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속이 안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뒤풍 분석 빼고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자본이익률부터 보죠. 자, 자기자본이익률. 우리가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본인 에쿼티를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얼만큼 돌아오냐, 리턴 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ROE라고 하고요. 이 자기 자본 이익률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본을 분모로 하고 당기순이익을 분자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누구 거라고 그랬죠? 주주 거라고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주 겁니다. 그럼 주주의 권리가 나타나 있는 게 뭐죠? 자기 자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자기 자본을 투하했을 때 얼만큼 돌아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ROE가 0.2다. 이건 그런 거죠. 자기 자본 1원 투자했다, 내가. 그런데 올해 0.2원을 받는다.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ROE가 0.2인 회사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큰 숫자예요. 자, 20%를 1원 투자했더니 매년 받는다. 무슨 러시안 캐시죠, 완전히. 고리대금업이죠.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결국 배당 최대 금액이라고 그랬죠. 내가 자본에 1원 투자했을 때 0.2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당기순이익은 결국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정보고요. 우리가 단순히 이 정보 하나만 알아도 주식 투자에 유용합니다. 여러분, ROE가 낮은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ROE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데 보통 ROE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산업평균으로 보면 돼요. 산업평균의 ROE를 계산해서 또는 유사한 회사들 있죠. 보통 산업평균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산업평균의 ROE는 0.1인데 이 회사의 ROE는 0.001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회사는 산업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이 당기순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분자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결국 주주의 몫인 우리 영업이익, 물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영업이익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복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계속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일관된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겠죠.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 대신 자기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정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은 뭐냐면 이거는 에쿼티가 아니라 에셋입니다. 에셋. ROA, Return on Asset이라는 거죠. 공식은 분자는 당기순이익으로 똑같습니다. 분모만 총자산이죠. 결국 총자산이라고 썼는데 자산 총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의 자산들이 얼마큼의 당기순이익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 1원이 올해 사업년도에 0.1원을 벌어왔다. 꽤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자산의 효율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 대신 사용하기도 하죠. 그때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자기자본 이익률과 총자산 이익률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투자 금액, 자본에 투자하던 자산에 투자하던
이 투자 금액 대비 당기 순이익을 매년 얼마씩 벌어오는지를 측정하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 총자산 회전율은 여러분 회전율이라는 말 많이 써요. 회전율.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이렇게 손님 회전율이 얼마다. 뭐 손님이 하루에 8번씩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그럼 이런 뜻은 뭐예요? 테이블이 꽉 찬 게 8번씩 갔다 왔다 한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회전율이 1이에요. 식당 회전율이. 어때요? 한 번 테이블 꽉 차는데 하루 걸린 거예요. 하루. 어때요? 장사가 잘 돼요? 잘 안 되는 거죠. 테이블이 10개인데 10개 다 만석이 될 때 하루가 걸렸다면은 어때요? 굉장히 힘든 식당이죠. 그렇죠? 근데 하루에 8번이 회전됐어요. 잘 되는 식당이죠. 자, 그래서 총자산 대비 매출. 우리가 총자산 회전율, 턴오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슨 회전율이면요. 여러분 항상 분자는 매출입니다. 분자. 분모만 무슨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다시 보세요. 분자는 항상 뭐다? 매출. 그럼 분모는 뭐예요? 무슨이 뭐예요? 총자산이죠. 총자산이 분모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총자산으로 나눠준 값 또는 총자산분의 매출을 계산한다. 결국 뭐예요? 이 자산한테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얼마큼 오늘 이번에 팔았니 너? 만약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산이 매출을 8번 올렸다. 그럼 진짜 자산이 떼굴떼굴 8번을 굴러가지고 매출을 창출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 회사는 자산들이 열심히 일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인데 제가 재고자산을 10번 그러니까 판매할 상품을 10번 생산하는 게 잘한 거예요? 한 번 생산한 게 잘한 거예요? 10번 생산한 게 제가 일 많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총자산 회전율이 우리 자산들이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만약에 10바퀴 돌았다. 그럼 뭐 엄청난 거죠. 근데 나 0.5바퀴 돌았어. 그럼 자산이 뭐 완전 게으름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활동성을 의미하는 이 정보고요. 총자산 회전율을 우리가 전체 자산으로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재고 자산 회전율로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을 매출 채권분의 매출 또는 매출을 매출 채권으로 나눠준 거죠. 회전율은 항상 분자가 매출이고 분모가 무슨이라고 했죠. 따라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분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5예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5예요. 이건 뭐예요? 올해 매출을 창출하기에 매출 채권이 5바퀴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500%라는 뜻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매출이 예를 들어 5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있는 거죠. 대부분 외상 매출이니까요. 따라서 5인데 우리가 매출이 500억이면은 매출 채권이 10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5번 물건이 사고 팔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 역시 클수록 좋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클수록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치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총자산 회전율이 자산의 활동성이라면 이건 매출 채권의 활동성을 뜻하죠.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1년이 대각 360일입니다. 365일. 근데 5가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360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매출 채권 회전율이 5라고 했으니까 360 나누기 5 해보세요. 그럼 72죠. 72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으로 한번 팔면은 평균 72일이 걸려서 회수된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예를 들어 매출 채권 회전율이 1이다. 이건 우리가 매출 한 번 올리는데 매출 채권이 한 번 회전됐다는 뜻입니다. 엄청 우리 이거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근데 매출 채권이 뭐 30이에요.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현금으로 회수되고 있다는 걸 뜻하죠. 매출 채권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 먼저 PPT를 보기 전에 공식을 생각해 볼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당연히 분자가 매출이고 분모는 무슨이니까 재고자산이 분모겠죠. 따라서 재고자산분의 매출인데 공식을 보면은 기분 나쁘죠, 여러분. 매출 대신 매출 가로치고 원가라고 써 있습니다. 매출을 써도 되는데 매출 원가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보통 원가잖아요. 따라서 원가 대비 시가 정보가 아니라 똑같은 원가로 해주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재고자산의 활동성을 의미하죠. 재고자산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올해 매출 원가를 창출했냐. 매출 또는 매출 원가를 창출했냐. 결국 매출 채권 회전율과 개념이 똑같죠. 재고자산 회전율도 재고자산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판매를 하는지,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의 활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재고자산 회전율이 예를 들어 4다. 이 말은 360으로 대강 나누면 어때요? 360 나누기 4하면 90 정도 되죠. 우리가 물건을 한번 팔았을 때 다시 그걸 사오고 또는 제조하고 걸리는 기간이 90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표 5가지 했는데요. 처음에 뭐 했죠?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대비 자기자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 이익 대비 총자산. 결국 얘네들이 총자산이 얼만큼 우리 당기순이익을 벌어다 주는지 수익성을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결국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뭘 나타낸다? 우리가 활동성, 각각 자산의 활동성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일단 유동비율, 부채비율 2가지 배웠는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라고 했고요. 부채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다른 건 다 클수록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 재무제표 분석에서 딱 하나만 클수록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채비율이죠. 부채비율은 클수록 어때요? 회사가 속기업 존속 능력이 위태롭죠. 예를 들어 부채가 점점 커지면은 이자가 어때요? 많아져서 이자도 감당 못하는 회사들이 종종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큰 거는 별로 좋은 징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은 재무 건전성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부채 비율을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버리지가 뭐죠? 지렛대죠. 이 지렛대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채 비율이 크면은 이자를 내는데 부채는 이자를 낸다고 그랬죠? 그럼 부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자 비용이 일정하죠.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매출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영업을 잘한다고 너는 이자 조금만 내. 너는 영업을 못하니까 이자 많이 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 이자는 움직이지. 다시 말해서 매출 또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 같은 어떤 조업도와는 이게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고정비와 변동비는 나중에 우리가 판매량과 비례하면 변동비, 또 생산량이나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산량이 클수록 전기 많이 들죠? 이건 변동비예요. 자, 근데 우리 임차료는 어때요? 김밥 50개 팔던 100개 팔던 똑같이 받죠? 이런 게 고정비입니다. 근데 이자 비용도 역시 우리 김밥 적게 판다고 이자 덜 내고 김밥 많이 판다고 이자 많이 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정비가 큰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호황일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돈이 적잖아요. 그렇죠? 고정비라면.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호황일 때 큰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별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판매 가격만 커지니까 결국 건설회사들이 호황일 때 많은 이익을 내서 막 계열사 확장하고 그러는데 불황일 때 어때요? 쉽게 망하죠.
왜냐하면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정비의 비중이 다시 말해서 부채 비율이 크면은 이 매출이 증가한 것만큼 영업이익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 레버리지에 지금 여러분 옛날 언제요? 초등학교 때 뭐 힘점, 받침점 이런 거 배우셨죠? 자본과 부채 지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커요? 부채가 훨씬 더 큽니다. 부채가 크다는 건 이자 비용이 크다는 거고 고정비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보다 부채가 이렇게 큰 회사인 건설회사 대표적인 회사들이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지만 매출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걸 수치로 표현한 게 우리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BEP 분석, Break Even Point,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적자, 오른쪽은 흑자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는 지금 어때요?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걸 CVP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관리회계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CVP, 그러니까 C는 코스트, V는 볼륨, 그 다음에 P는 프로핏.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적자, 오른쪽은 흑자인데 지금 이자 비용의 고정비가 크니까 적자 폭이 불황일 때는 손익분기점 아래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확 손실이 커지죠. 반면 고정비의 비중이 적어요. 고정비는 지금 평행선이죠. X축과 평행선인 부분인데 이자 비용이 작은 회사는 불황이더라도 어때요?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지 않죠. 빨간색이 아까보다 작죠. 왼쪽이 적자, 오른쪽이 흑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적을수록 이 회사는 좀 더 리스크, 변동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죠. 호황일 때도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불황일 때 적은 돈을 잃죠. 그렇지만 앞에서 PPT를 보시면 훨씬 더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는 불황일 때 적자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채 비율의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에서 듀퐁 분석과 주가 수익률인데요. 이 듀퐁 분석은 지금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신기하죠. 듀퐁이 무슨 회사예요? 여러분 라이터나 아니면은 무슨 벨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품 회사. 그게 아니라 이 듀퐁은 복합 화학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듀퐁이 만든 회사가 나일론이라는 섬유죠. 그 나일론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 듀퐁 분석으로도 유명합니다. 굉장히 복합 기업이라서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이 듀퐁 분석은 뭐냐면 ROE라고 불렀죠. 아까 우리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률을 조금 더 복잡하게 분석해서 어떤 회사는 똑같은 ROE를 가졌는데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ROE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인데 여기에 분모와 분자의 각각 총자산과 매출을 곱해주면 이 ROE를 3개의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분의 당기순이익, 총자산분의 매출, 자기자본분의 총자산. 결국 총자산은 자기자본 더하기 부채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일단 매출분의 당기순이익, 이거는 매출의 효율성을 뜻합니다. 매출 1원 팔 때 당기순이익 얼마 나는지, 매출 총이익률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총자산분의 매출은 뭐예요? 총자산 회전율이죠. 자산이 얼만큼 일하는지 활동성을 뜻하고요. 자기자본 더하기 부채는 1 플러스 부채 비율이죠. 1만 빼버리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ROE를 갖더라도 어떤 회사는 재무 건전성 때문에, 어떤 회사는 총 활동성 때문에, 어떤 회사는 효율성 때문에 ROE가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ROE를 이렇게 3가지로 쪼개는 듀퐁 분석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당이익입니다. 주당이익도 이미 배운 정보죠. 1차 시에서. 주당이익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엄밀히 말하면 보통주 당기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입니다. 자, 우리가 자본에서 배웠죠. 자본에는 우리가 주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주와 우선주. 여러분, 보통주가 좋아요? 우선주가 좋아요? 사람들이 왠지 평민과 귀족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선주 가지고 주주총회 한번 가보세요. 옵니다. 왜냐하면 왜 왔냐고 그래요. 보통주는 어때요?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 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근데 우선주는 뭐가 그럼 우선이냐? 배당만 우선으로 받습니다. 배당만 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우선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먼스탁, 이 보통주가 훨씬 더 기업의 주인답죠. 우선주는 프리퍼드, 단지 배당만 먼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진짜 주인은 보통주주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몫이 진정한 보통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는데 이 평균 개념으로 유통보통 주식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르셔도 돼요. 더 그냥 쉽게 당기순이익 나누기 그냥 주식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이 정보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주당이익이라는 건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당기순이익의 최대 가능 금액이다. 배당 가능 총액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면 주당이익을 둘로 구분해 놨습니다.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갑자기 희석 주당이익이라는 개념 보시면 좀 뭐죠? 이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희석 주당이익이란 뭐냐면 기본 주당이익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기본 주당이익이 1,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5,000원인 거예요. 근데 1,000원이니까 괜찮네. 이거 5,000원 투자해서 매년 1,000원 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주식을 구입했어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주당이익이 1,000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주식수가 분모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신기한 채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배우지만, 신주인 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 사채, 상환 우선주, 다양한 이런 잠재적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면 보통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전환 사채는 내가 사채로 처음 샀는데 이걸 버리고 보통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자, 그래서 이런 사채는 어때요? 전환 사채, 신주인 수권부 사채 행사하거나 전환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현실에서.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석되는 거죠. 여러분, 희석되다는 표현 옛날에 어디서 들어봤죠? 옛날 소금물 생각해 보세요. 5% 소금물에 맹물을 부으면 소금 농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모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보통 주식수,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전환 사채 같은 잠재적 보통 주식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행사되었거나 전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최대 금액은 얼마냐?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희석 주당이익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당이익이 어때요? 기본 주당이익이나 희석 주당이익이 똑같죠. 이 말은 이 회사가 그런 잠재적 보통 주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주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건데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인데 주당이익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이죠. 10. 이 지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10으로 측정했는데 우리 동종 산업은 20인 거예요. 20.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동종 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20인데 우리는 10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동종 산업일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버는 것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주당이익은 비슷해요. 대부분 회사들이 동종 업계에서 경쟁이 심하면은
서로 뭐 정상이익만 없기 때문에 주당이익이 비슷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우리는 10이고 쟤는 20이면은 쟤네가 2배 비싸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회사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 수익률이 낮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주가 수익률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주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간단해요. 주가에다 주당이익 계산하면 되니까 나눠주면 되니까요. 이 주가 수익률 계산하고 산업 평균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가지고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이 주가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주가 장부가 비율이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주가 장부가 비율은 말 그대로 주가 대비 장부가. 다시 말해서 이걸 전체로 환산한다면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죠. 주식 가격 곱하기 주식 수가 시가총액이죠. 그리고 자본으로 나눠준 값. 이 값을 주가 장부가 비율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측정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